이번에는 해외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중동의 소요 사태와 IS의 발호를 가져왔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4년 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티니지에서 시작된 빵값이 올라서 서민들의 폭동에서 시작된 부분이 리비아를 거쳐서 예멘 등으로 번져가고 시리아까지 갔을 때, 이집트에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은 중동이 민주화된다고, 북아프리카가 민주화가 된다고 희망적인 낙관을 가졌습니다. 즉 이런 나라에도 이제는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스민 혁명은 무엇이었는가? 결국은요, 이 문제를 기후변화로 봐야 된다. 즉 기후변화가 중동의 소요 사태를 유발해서 자스민 혁명이 왔고 또 재발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중동의 기후가 굉장히 고온화되고 있고 한마디 비는 오지 않으면서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식량난이 생기게 되고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먹고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난민이 되어서 해외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국가나 또 여러 지역 공동체들이, 안 그러면 기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이 득세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슬람의 공통 문화를 파괴하려고 했던 서구 문명, 미국 때문이다, 영국 때문이다. 자,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이제는 총을 들고 싸우면서 약탈을 하는 것이 빠르다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아랍의 봄은 희망상황이고, 사실은 중동이 이런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파괴되면서 오르는 물가와 식량난, 물 부족, 그 다음에 사막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동의 소요 사태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악화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씩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어떤 데는 가뭄인데 어떤 데는 홍수가 나타나면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물 부족과 건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량은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2025년까지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 기아선상을 헤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티니지, 카타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집트 등 해안의 저지대가 위험한 상황에 또 몰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이나 관광산업 등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죠. 사막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유가의 효과를 다 상쇄시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중동이 당면한 환경안보적 위험 요소, 에너지, 물, 음식, 토지 황폐화, 사막화 등 5가지가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이 지역의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폭동의 사회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중동 정말 북아프리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미국이 이 지역의 오일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이라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치안은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 미국도 발을 뺐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오래된 가다피나 알 아사드 같은 이런 일가들은 또 무너져 갔습니다. 예멘도 오래 다스리던 맹주가 무너졌고요. 이집트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은 중심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정치와 경제, 사회를 흔드는 무서운 힘을 우리는 지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 밤 9시부터 프라임 타임이죠. 아주 황금 시간에 미국 공화당 후보 10명을 컷오프해서 TV 토론이 처음으로 벌어집니다. 5개 정도 되는 여론조사를 평균해 가지고요. 1위가 도널드 트럼프, 2위가 제프 부시, 3위가 스콧 워커 지사, 4위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5위가 상원의원 론 폴, 그 다음에 6위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지금 의미가 있는 후보들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2등부터 나머지는 전부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집중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IS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멕시코 국경에 방어벽을 다시 치겠다, 그리고 히스패닉을 다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트럼프를 집중 겨냥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민풍이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얼마 안 갈 거랬는데 얼마 안 가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주류 백인 사회에서 지금 미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억눌린 어떤 심정들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치인 다 그놈이 그놈인데 속 시원하게 말하는 네가 우리 말을 대변해주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요, 속으로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남한테 밝히면 자기가 천박한 사람이 될까봐, 속이 드러날까봐 말은 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체면물 관계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전부 그 길을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대선 후보를 공화당에서 차지할 걸로 보여졌던 W 부시 대통령 후 동생, 플로리다 주지사 했던 제프 부시가 엄청 당황하고 있어요. 제프 부시는 요즘 본선을 겨냥해서 중도 좀 좌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프 부시는 힐러리하고의 경선에서도 지금 가상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딱 오른쪽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버티니까 미국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게 극우입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이요. 특히 될 가능성이 있는 2, 3, 4, 5등은.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 아마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할 건데 그게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하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3번째 결혼식에 클린턴 부부가 가고요. 클린턴 재단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돈도 좀 많이 내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하기 전에 클린턴이 몇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니 나가면 된다, 나가라 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클린턴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클린턴은 이제 자기 부인을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면,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바람도 피우고 죄도 좀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처 부인이 용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외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공화당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가 나머지 후보들을 허접하게 만들어 버리고 전략상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노선을 중도냐 좌냐 우냐 이 노선을 설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한테도 진 놈들이 힐러리 이기겠느냐, 힐러리만 또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엑스맨 행태로 계속 트럼프를 보고 대선에 나가라고 부추겨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니까 이제 제프 부시니 스콧 워커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린턴의 전략이 좀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이참에 또 미국에는 이 힐러리를 싫어하던, 지독히도 싫어하던 오바마가 또 조 바이든을 내세워가지고 힐러리 저거 나가봤자 제프 부시나 스콧 워커하고 붙으면 질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힐러리만 꺾어버리면 된다고 또 조 바이든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가문들이요,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하나를 놓고 벌이는 게임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공화당은 그 레이건 대통령을 이어서 W 부시가 집권해서 공화당 집권이 레이건 이 연임, 그러니까 8년에 W 부시 아버지죠. 아버지 부시가 집권해서 4년 해서 12년을 집권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힐러리가 되면
오바마 8년에 힐러리 4년에서 12년이 되는 게 180년 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장기 집권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일본이요,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 국회 통과 이후에 자위대가 북한에 만약에 출병할 때, 남한이 아니고 북한 땅에 한국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남한 영역만을 한국 주권 지역이라고 제한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요즘 간이 좀 붓기는 부었는데요. 국방부는 일본이 한반도에 걸쳐 우리 주권을 인정한 일이 없다라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일본은 대한민국은 남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서요, 정말로 일본하고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의 태도가 요즘 좀 수습이 불가능한 단계를 넘어가는데, 저는 일본하고도 항상 적대적이 아니라 서로 간에 참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타협점을 찾아서 잘 좀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과거 징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일본 미쓰비시사가요. 미쓰비시사는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징용에 끌고 가서 동북아에서 죽인 그런 회사입니다. 딴 데는 다 사과하고요. 미국 가서도 사과하고 중국 가서도 사과했는데 한국한테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못은 한국 정부의 못이다. 과거에 한국 정부가 한일 외교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우리 너한테 돈 줬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런 식인데요. 정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맺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